안녕하십니까. 오늘 파트론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파트론은 0.96% 상승하면서 거래량은 45만 주를 발생을 시켰고요. 전일 거래량의 147%가 발생이 되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부터 기술적인 흐름들, 오늘 상승 이유들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원은 091700이 되겠고,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4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파트론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나 이런 각종 부품을 생산해서 삼성에 공급하고 있죠. 네, 삼성의 대표적인 이런 이제 스마트폰 부품 협력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더 나아가서 자동차 시장이나 5G 통신 장비 그리고 웨어러블 시장으로 좀 더 매출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율주행차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전장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기업은 뭐 MC넥스나 뭐 이제 파트론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제 사업 다각화를 지금 파트론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전장용 카메라라고 하는 이런 시장이 또 열리게 되면은 파트론의 실적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증가가 되면서 기업의 가치나 주가의 흐름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MC넥스도 결국에 뭐 제네시스 현대차의 MC넥스죠. 이런 이제 종목도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잖아요. 현대차의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실적적으로나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레벨업이 됐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진짜 여기 밑에서 뭐 박스권 하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종목인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론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뭔가 이제 전장용 카메라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올해부터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점진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가 이제 뭔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증대가 되고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원년이 되고, 앞으로도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이 꾸준한 이런 이제 성장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 바꿨다 그랬죠. 요거 제가 이번에 갤럭시 S21으로 바꿨습니다. 21으로 바꿨고, 이 뒤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파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파트론은 보급형 스마트폰도 많이 공급을 하고 프리미엄에는 뭐 많이 공급 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던 제가 이렇게 샀는데 이번에 S21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일단은 뭐 핸드폰을 좀 갤럭시 S21으로 새롭게 이번에 좀 바꿔봤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오늘 본 건 아니고 지난주에 봤는데, 지난주 장 끝나고 봐서 이야기를 좀 못 드렸던 부분이라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거든요. 애플이 한국 카메라 부품 적용을 확대 채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국내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나 부품 업체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대표적인 광학 부분의 최대 협력사가 애플의 LG 이노텍이 최대 협력사가 되는데, 복수 기업을 대상으로 카메라 부품 공급할 신규 파트너를 또 찾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품목도 기존에 알려진 토프 외에 액추에이터, 모듈 등으로 확장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파트론이 좀 수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한편에 좀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 혹시라도 좀 지정된다면 그런 부분들 가능성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나와 있어요. 애플은 부품 공급사를 선정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데요. 근데 뭐 이미 이제 파트론은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시제품 수령, 품질 검사 이런 것들 하는데 보통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이제 뭐 부품 업체 검토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는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한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하나의 고객사로 뒀을 경우에는 주가나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에 성장 발판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뭐 가능성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파트론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이전에 이제 제가 좀 박스권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9,500원에서 만원 정도가 박스권 하단이고, 위로는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저항이다라고 보면 하나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연초에 갤럭시 S21이 출시됐던 이 시점에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는 조정과 횡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무덤덤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난 이제 5월 초가 오히려 좀 이제 과매도 영역이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바닥을 보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보거든요. 그래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면 저는 과매도 영역으로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주 요때죠. 요 날이면은 이제 5월 6일이 되는데, 5월 6일 흐름에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에 근접하거나 또는 30을 살짝 하회에 있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저는 5월 6일 날 단기적인 저점은 찍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필두로 해서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주가의 방향도 여기서 자칫해서 한 번 더 내려가면 이거는 하락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흐름도 전반적으로 좀 애매모호하죠. 이게 박스권인지 아니면 이런 하락 추세인지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흐름의 반등이 좀 이어진다 그러면 11,000원대 초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1,000원대 초반대까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연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걱정인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추세선 하단을 반등 자리라고 봐요. 반등 자리에서 RSI가 30m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뭐 한 1,100원대나 그 1,1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위험한 게 뭐냐면, 혹시라도 이 10,000원대를 또 깨고 내려간다면 이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되거든요. 지금도 좀 간당간당해, 약간 좀 하락 추세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박스권이 아닌 약간 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이 흐름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 이제 박스권도 힘들지만 이 조정 국면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흐름을 좀 벗어나서 이 상단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와야 주가는 힘을 좀 받으면서 강한 상승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려면은 뭔가 호재나 이슈가 좀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기대할 만한 게 없죠. 그리고 이 종목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주가가 강한 시기가 10월부터 한 1, 2월까지예요. 그때까지 제일 강해요.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고, 항상 그래왔고, 항상 그래왔고,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 징크스가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연말에 삼성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년에 만들기 위해서 부품 발주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10월 달을 저점으로 항상 올라왔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연초에는 항상 고점 찍고 떨어졌어요. 그 흐름들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0월 달에 저점 찍었고요. 10월 달에 저점 찍고 갤럭시 S21이 이번 1월 말에 나왔거든요. 이때까지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출시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힘이 좀 빠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년 중에 주가가 가장 강한 시기는 10월부터 연초까지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가장 강한 시기는 지금 좀 지나간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낮아요. 비교적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도 연간 2에서 3%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도 다소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종목이 스마트폰 부품주로서의 이제 워낙에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의 성장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5G나 뭐 전장 부품 쪽으로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전장 부품 쪽에서의 매출이나 이익이 올해부터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실적이 가시화되면은 아무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이런 과거의 이런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서 좀 더 레벨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흐름 속에서도 이런 좋은 이제 실적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건 결국에 수급이에요.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 투신이나 뭐 이런 외국인들 보면은 외국인들 계속 매도 치고 있죠. 네, 매도 치고 있고, 투신들 그나마 좀 사주고, 최근 들어서 좀 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기간별로 보면 투신이 한 달 동안에 한 87,000주 사들였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거들떠 안 보다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제 투신들이 매수를 좀 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죠. 외국인들은 매도 치고 있지만 투신들이 이제 이 종목은 항상 보면 투신이 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신이 좀 주도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투신이 꾸준히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인 거고, 다만 아직까지는 매수 규모가 크지 않고 한다 보니까 가시적인 뭔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저점이 저는 이제 10,000원대 정도, RSI 30m로 떨어지면서 추세선 하단이 10,000원대 정도가 기술적으로 뭐 단기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한 11,000원대 초반대 정도, 11,000원에서 11,000원대 초반대 정도까지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안에서는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뭐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짧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게 좋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실적 가시화에 따른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계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차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답답한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심심한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파트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의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댓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3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멘트를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적게는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씩 매일매일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